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의 작동 원리와 동작 이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볼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팟캐스트 해가지고 니콜라스 청띠아오 관련해서 인터뷰가 있는데, 이건 과거에 언제 인터뷰냐, 7월 달에 나왔던 인터뷰입니다. 저는 채굴 관점에서 합의 또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고 싶다. 얼리 어답터의 경우에는 고도로 숙련된 데브 옵스 엔지니어가 아니라면 놓칠 수 있는 뭐 이렇게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부분이 소프트웨어, 그리고 검증자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어떻게 작동을 하냐 해가지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매우 복잡하다라고 내용이 나오죠. 청디오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질은 작동 방식 측면에서 다른 유형의 합의 알고리즘이다. 비트코인이 작업 증명을 사용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비트코인과 비교를 해보겠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파이도 자체 블록체인에서 실행되므로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다른 블록체인에서 운영이 되지 않는다. 비트코인과 달리 파이에서는 다른 유형의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을 사용하고, 이러한 합의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기여자 또는 채굴자가 에너지와 전기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비트코인 보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요. 파이의 경우에는 연합 비잔틴 합의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파이의 특정 블록체인은 실제 신뢰 그래프에 의존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신뢰 그래프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블록체인의 필수 구성 요소다. 모바일 채굴자는 실제로 블록체인이 원장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이 신뢰 그래프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채굴자 각 모바일 채굴자는 보안 서클이라 불리는 신뢰 서클을 통해 자신이 신뢰하는 3명에서 5명의 사람을 지정해서 기여를 한다는 거예요. 수백만 명의 신뢰 서클이 모여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신뢰 그래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채굴을 확장하는 것이 바로 파이의 합의 알고리즘이고, 신뢰 그래프에 기여하는 기여자 또는 채굴자는 파이의 보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것이 바로 파이 채굴이 기존 암호화폐 채굴에서 필요한 수준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고, 그리고 이거는 시크릿 파이 텔레그램 채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이제 모바일 채굴자들이 블록체인의 기술적 측면에 복잡성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블록체인에 기여할 수 있게 해준다. 5명의 친구를 신뢰 그래프의 일부로 파이 네트워크에 온보딩하여 좋아요를 누르고 앱 링크를 보낸다. 친구들은 앱을 다운로드하고 실행 버튼을 눌러 자원을 기부한다고 하면은 신뢰는 어떻게 확인되나요? 또 다른 질문은 시스템을 어떻게 조작할 수 있으며 이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냐는 질문인데, 신뢰는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고 규모에 따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의 신뢰 서클이 30명이라고 해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공모해서 체인을 부패시킬 수 없을 만큼 충분히 크지는 않다. 어떤 위험과 장단점이 있는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머리를 싸매고 있다. 신뢰는 실제로 어떻게 작동을 할까요? 네,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관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다. 우선 블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은 컴퓨터 노드에서 실행이 되고 있고, 테스트넷에서만 하더라도 이미 수만 개의 컴퓨터 노드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파이의 테스트넷을 다른 메인넷과 비교하면 몇 배 또는 몇십 배 더 큰 규모고, 이제 모바일 채굴자들이다. 모바일 채굴자들이 기여하는 것은 말씀하신 연결, 즉 신뢰입니다. 직관적으로 이것은 잠재적인 가능성을 격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고, 10일 공격자는 네트워크에 여러 사람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가짜 계정을 만드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직관적으로 생각해서 파이 네트워크에 저와 진행자분 청띠아오만 있고 아직 다른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서로를 가리키며 이 사람이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가정해보세요.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나서 수천 개의 가짜 계정을 만들더라도 그 계정들이 서로를 가리키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세 사람이 그 가짜 계정을 신뢰하려면 서로에 대한 신뢰 그래프를 가짜 계정으로 바꾸도록 설득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디어를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적용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3명이 이렇게 해서 인정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뭔가 수천 개의 많은 것들이 개입이 되려고 하면은 이 수천 개도 서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거에 대한 정직성들이 좀 더 올라가고, 방패라는 게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죠?
인터넷에 웹페이지가 있고 MIT 대학의 실제 웹페이지가 스탠포드의 실제 웹페이지를 가리키고 있는 경우 어떤 웹페이지를 가리키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은 원래 구글 페이지 순위 알고리즘과 유사하다고 나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을 사칭한 가짜 블로그를 만들 수 있지만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약간 이런 것들이에요. 웹페이지 예를 들어보면 트래픽이 많은 검색어에서 1위에 랭크된 웹페이지라고 가정을 할 때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비중이 높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를 가리키고 있고 그 사람들이 가짜 계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은 니콜라스 씨는 이렇게 얘기하죠. 네, 맞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을 사칭한 가짜 블로그를 만들 수 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고, 그래서 아니요. 저희는 과점적인 측면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채굴 비율은 모든 사람한테 표준이다. 기여도에 따라 특정 보너스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투명성이 높아지면 노드의 정족수가 더 잘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쿼럼은 기본적으로 전체 노드 네트워크의 하위 집합으로 노드들이 트랜잭션의 진위 여부를 투표하기 위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곳이다. 그리고 쿼럼은 매번 동적으로 형성이 된다. 따라서 항상 특정 노드 집합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이 동적 쿼럼이 독립적으로 형성되고 쿼럼 내에서 노드가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합의에 도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탈중앙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이 거래의 최종성을 보장하고 원장에 기록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노드가 10,000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휴대폰을 가진 사람이 1만 명인가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컴퓨터인가요? 휴대폰인가요? 휴대폰이 컴퓨터라는 의미인가요? 했더니 자, 니콜라스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시한 비공식 조사에 따르면 네트워크에 9만 개 이상의 노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컴퓨터 노드인 거죠. 노트북과 마찬가지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다. 노트북. 네, 따라서 기본적으로 테스트넷만 보더라도 이 많은 숫자를 보면 파이 네트워크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분산 시스템 중 하나가 된다. 블록체인 분산 시스템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중앙화된 서버가 없는 모든 시스템을 포함하고 분산 시스템에는 파일 공유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파이코인이 동작하는 원리는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기본적인 내용들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파이코인은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구나. 그리고 뭔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의 계정은 걸러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